리플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3,080원. 그러니까 아침에 2,998원까지 떨구면서, 그러니까 아마 이때가 그때겠죠? 이때 저점. 8시면은 마감이 되기 전이니까 그 이후로도 약간 좀 리플은 불안불안했네요. 어쨌든 3,080원. 그래서 지금 이 매물대로 봤을 때 가장 많이 가격대가 지금 딱 있는 그 가격대입니다. 지금 현재 3,080원부터 3,200원대까지가 가장 많은 이 매물대가 지금 형성되어 있거든요. 여기를 지금 뚫어내는 게 좀 관건이겠죠. 원화 기준, 어피트 기준으로 봤을 때. 달러 기준으로 보면은 이 리플도 비트와 마찬가지로 1차, 2차, 3차 목표 가격을 말씀을 드리고, 또 리플의 적정 조정 구간은 얼마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 피보나치 상승에 대한 되돌림을 봤을 때 0.618짜리가 2.05니까 이 2달러선, 그리고 또 하나가 단기 추세선, 우리가 단기 추세선 21선, 51선 보는데 51선이 위에 있으니까 단기 추세를 지키기 위해서는 51선이 현재 2.02니까 어쨌든 2.05나 2.02나 비슷하니까 2달러 선을 지켜주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정확하게 지켰죠. 0.618은 살짝 깼네요. 또 오늘 기준으로 깼었네요. 오늘 기준으로 깼다가 다시 지금 말아 올리는 흐름이 나왔고, 51선도 아직 터치는 안 했지만 거의 근처까지는 내려왔었다. 오늘 기준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도 어쨌든 그 적정 범위 안에 조정 구간에 온 겁니다. 과하게 빠진 건 아니다. 물론 과하긴 해요. 우리들 입장에서는. 왜 과하냐? 보시는 것처럼 주봉으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창 여기 지난주 상승하고 있을 때 그 전주에 12% 정도, 위에 보시면 12% 상승하고, 이때만 해도 한 14%인가 뭐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 꼭대기까지 하면 거의 16%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2주 연속 지금 상승을 하니까 제가 주봉 5%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주봉 5%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상승이 나온 건 아니지만, 비트 리플의 상승세가 나왔을 때 주봉 5% 이상으로 상승이 된다.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요때도 보시면 주봉이 10% 정도 지금 상승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상승이 나오지 않았죠. 근데 이때 보시면, 이때 이제 작년 7월 달에 이때도 보시면 주봉이 9% 상승을 하니까 그 다음 주에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이렇게 쭉 크게 갔었. 그러니까는 5% 상승이 나오면 일단 각 잡고 보자. 그러니까 상승이 5% 상승 나왔다고 해서 다음 주 무조건 상승이다는 아니지만, 이런 상승세가 나왔을 때는 5% 이상이었기 때문에 각 잡고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너무나 아쉽게도 이렇게 긴 윗꼬리를 달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주봉으로 연속 상승세가 끊겼다. 그 측면에서 아쉽다라는 겁니다. 물론 적정 딱 그 조정폭까지 왔지만, 근데 정말 너무나 그 적정 조정폭까지 딱 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되돌림이 적정 수준에서는 했지만, 우리가 그게 아니라 상승을 기대하는 그 입장에서는 아쉽게 됐다. 일단 끊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플, 비트코인 페어, 비트코인보다 리플이 얼마나 강하냐를 보는 건데, 지금 설 때, 이건 지금 일봉이에요. 설 때 이렇게 상승하고, 그래서 이 상승 채널 상단과 이 박스권을 또 진입을 했지만 이렇게 계속 지금 빠지는 흐름. 지금 계속 어제도 비트보다 더 약했어요. 지금 현재는 살짝 양봉이지만 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더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때 고점에 거의 근접했는지 터치를 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딱 거의 터치를 했네요. 여기에 저항을 맞고 내려왔던.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이, 이때도 여기 맞고 지금 줄줄 흘렀잖아요. 이때 맞고 줄줄 계속 흐르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반등이 좀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51선까지 좀 밀렸으니까 51선에서는 지지받고 올라가 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단기 추세는 그래도 51선 보고 있잖아요. 21선이 어딘가, 21선도 그 밑에 있으니까 단기 추세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만 떨어지고 리플이 좀 힘을 내야 될 시기는 왔다. 비트 대비해서 지켜보시죠. 이더리움 마찬가지로 지난주만 해도 이렇게 긴 이제 그 양봉이 있었는데, 결국 주봉 마감을 오늘 아침에 주봉 마감했으니까, 주봉으로 봤을 때 주봉 마감을
음봉을 했습니다. 음봉으로. 그래서 이더 대비해서도 힘을 좀 내주는 것 같더니만 결국에 한 주 만에 끝났다. 너무 아쉽죠. 그럼에도 지금 현재 시 기준으로 다시 볼까요? 그럼에도 지금 YTD니까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상승률 봤을 때 비트코인 3.9, 이더리움 5.3, XRP 11.8. 그래도 이 3대장 중에서는 3대장 일단 이렇게 3대장 중에서는 가장 많이 상승을 하기는 했다. 그래서 이제는 솔라나가 살짝 앞섰고, 그리고 도지도 11.3이니까 도지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에이다도 12%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솔라나도 뭐 이 정도면 뭐 살짝 하루 만에도 뒤바뀔 수 있는. 그래서 좀 XRP가 새해부터 좀 약간 독보적으로 움직이나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은 그냥 좀 비슷한 자리까지 왔다. 그래서 현재 올타임 하이까지는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26%, 이더리움이 마이너스 34%, XRP가 마이너스 41% 정도 됩니다. 그래서 리플이 더 힘내야 된다. 그래서 월봉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월봉으로 보면서 현재 리플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혀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강력한 이 가격대, 이 윗부분을 여전히, 물론 이 박스권 하단에 있지만 여전히 지켜주고 있다. 20월선 지난달에 터치했었고, 이번 달에도 터치를 했네요. 이번 달에도 했었다. 어쨌든 지금 그 위에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XRP ETF도 볼까요? ETF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토요일날 그 급번개 이제 밤늦게 했을 때는 했는데, 그때 이제 워낙 많이 안 보셨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면 9일 날짜 지난주 금요일날 큰 폭은 아니지만 400만 달러, 500만, 4.9니까 500만 달러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출이 발생이 되고 800만 달러 들어오고, 또 지난주 금요일은 조금 덜 들어왔어요. 500만 달러. 최근 들어서는 가장 좀 적게 들어왔습니다. 9일날은 솔라나가 안 들어왔었는데 도지가 안 들어왔고 체인링크가 들어왔었습니다. 9일날 체인링크가.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도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라이트코인도. 헤데라가 들어왔었나? 헤데라도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들어왔죠. 오랜만에.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급번개 라방 때도 뭔가 지금 안 들어왔던 놈들이 지금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형성했다고 보고 이제 유입세가 들어온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앞으로 좀 지켜봐야죠. 오늘 또 어떻게 되는지. 오늘 또 추가적으로 들어온다면 확실히 그런 것을 좀 느낄 수 있겠죠. 이제 연속적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이나 보고 유입세가 들어온다고 볼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지금 또 오늘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다. 거기에서 리플도 어느 정도 다시 좀 연초에 그런 기운을 그때 봤을 때 한 5일 정도 상승이 나왔다가 또 그대로 5일, 6일 지금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좀 상승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림. 그래서 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이겠지만 이 리플도 비트가 좀 상승해준다면 좀 더 상승이 나오면서 긍정적으로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때가 3,500원을 못 찍었거든요. 이때 고점이 3,495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목표는, 단기 목표는 이 3,500원으로 보면 됩니다. 3,500원. 비트가 말씀드린 제가 95K 여기 뚫으면 95K 뚫으면 당연히 리플도 뚫을 가능성이 높겠죠. 3,500원. 그래서 일단 리플의 단기 목표는 3,500원으로 보고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리플도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 또 이야기하면서 슬슬 마무리를 또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여기를 이제 하나씩 넘어서면은 이제 시즌 종료 얘기가 다시 쏙 들어가겠죠. 쏙 들어간다. 사실 여기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이게 시즌 종료는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시즌 종료 아니라고 본다. 여태까지 다 이번 사이클에서 30% 조정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30%잖아요. 물론 이때보다 조금 더 36%니까 조금 더 낙폭이 컸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시즌 종료냐? 아니다. 저는 아니라고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깨부수면
그 소리가 쏙 들어갈 겁니다. 근데 아직도 이 50점 맞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일단 지켜보시죠. 또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